로봇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로봇. 예,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.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, 위원님. 자, 지금 뭐 우리 CES에서도 로봇이 굉장히 큰 테마, 아주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맞아요. 엄청 각광받잖아요. 네. 네, 그래서 로봇이 올해는 대단히 큰 어떤 테마 같은 걸 형성을 할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 올해는 로봇의 해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? 주가적으로? 일단은 이 로봇 산업이 계속 커져가고 거기에 네.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붙는 그런 상황들은 올해도 계속 될 거다 생각을 하지만 또 주가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움직임들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변동성은 좀 클 것 같으세요? 변동성은 좀 클 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로봇 쪽이? 예. 아, 그래요? 왜냐면은 이제 저희는 기대감은 굉장히 크게 갖고 있습니다. 네. 아, 이제 진짜 로봇이 되겠구나. 뭐 요즘 하도 뭐 언론 매체나 아니면 CES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AI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. 당장이라도 내년에 뭐 AI를 갖춘 휴머노이드가 이제 우리 바로 일상으로 들어올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들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물론 유튜브나 영상이나 이제 이런 데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만 사실 현실에 있는 로봇들은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. 네. 어떻게 보면 네, 이게 현실과 그런 기대 사이의 괴리들 때문에 저희는 좀 변동성들은 계속 확대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로봇들은 뭐 산업용이야 이제 당연히 그 뭐 움직이는 범위나 이게 딱 정해진 거니까 굉장히 뭐 잘 높은 수준으로 만든 것 같은데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말씀하신 어떤 그 휴머노이드 그래서 얘네들이 진짜 사람처럼 움직이고 뭐 이런 거 좀 기대하잖아요. 네. 요거는 상당히 먼 얘기야 아니면 뭐 중국 막 이런 데 보면 굉장히 거의 다 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던데. 이게 뭐 사실 기술의 성장 속도라는 게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이기도 하지만은 네. 원래는 그래도 휴머노이드가 상용화 되려면은 뭐 10년, 20년의 타임라인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. 이제 이렇게 좀 이야기가 많이 됐었었는데 워낙 이 AI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 시간들은 조금씩 단축되고 있는 모습들은 나오고 있다. 결국 이 로봇들이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뭐 다리를 움직여서 걷거나 네. 팔을 움직이거나 뭐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해서 움직임 그 자체는 뭐 사실 지금도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들이지만은 네. 결국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인지하고 판단을 모두 다 자율적으로 수행하면서 움직임까지 이제 구현하는 그런 로봇들을 원하는 거여서 네. 결국은 이 앞단에 인지 판단을 하기 위한 이제 AI 기술,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에 비슷한 이제 그런 지능들을 이제 갖출 필요가 있는 거고, 근데 이제 그 지능을 갖추는 부분들에 대한 개발 속도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. 뭐 네. 10년까지는 또 안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제 화제가 됐던 건 역시 그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거 이제 최대 주주로 간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네. 네. 그래서 막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도 엄청 뛰었는데 삼성이 지금 가고 있는 로봇의 방향은 대체로 어느 쪽으로 지금 잡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까?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삼성전자가 반도체도 하곤 하지만은 네. 기본적으로 가전이라고 하는 제품들을 팔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가전의 좀 연장선상에서 바라보지 않을까 로봇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뭐 올해 CES도 그렇고 작년도 뭐 그랬지만은 이제 볼리라고 하는 로봇들 공개를 아, 했어요. 네. 이제 가정용 로봇, 이거 동그란 형태를 가지고 이제 굴러다니면서 뭐 가전 여러 가지 이제 집안에 있는 뭐 가전들도 컨트롤하고 인간이랑 상호작용하고 이제 이런 로봇 컨셉들을 이제 보여줬는데 결국 이제 그게 가장 지금 삼성이 바라보고 있는 최종 종착지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 볼리가요? 볼리는 아니고 이제 네. 볼리가 이제 점점 이제 커지겠죠. 뭐 장기적으로는 뭐 휴머노이드의 형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용도 관점에서는 가정용 로봇을 바라볼 거다. 그 이유는 이제 산업용 로봇 시장, 뭐 물류 로봇 시장 저희가 이제 로봇 산업을 나누게 되면 굉장히 이제 세분화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 네. 뭐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. 규모가. 뭐 지금 산업용 로봇 시장 이제 성숙해 있다. 네. 성숙 단계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글로벌리 연간 수요는 한 50만 대 정도의 시장이고 뭐 물류 로봇도 뭐 해봤자 뭐 수억 대까지는 안 가는 그런 시장일 텐데 네. 결국 가정용 로봇은 인간이 뭐 한 명당 한 대씩 쓴다라고 가정하면은 네. 뭐 상상 이상의 그런 시장 규모들이 나오니까 결국 제일 큰 거는 이 인간이랑 같이 쓰일 수 있는, 그러니까 인간의 일상생활로 들어올 수 있는 로봇들을 만드는 게 거의 최종 종착지라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전 사실 증시에서 이제 산업의 동향을 참 바라보면서 딱 두 가지 경우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. 첫 번째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투자가 엄청 일어날 때.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실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할 때. 뭐 그 GPU, 엔비디아 GPU의 경우에는 지금 투자가 많이 일어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로봇은 지금
그만큼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까, 아니면? 네, 저는 이제 지금 로봇 분야가 뭐 돈이 들어오고 있다,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로봇 쪽을 향하고 있다라고 네.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, 물론 이제 저희는 그게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다만 이제 네. 기사나 이제 이런 것들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,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다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. 네. 뭐 한국도 다 그렇고 지금 작년에 뭐 상장 시장에는 뭐 로봇 기업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이제 비상장 시장까지 시선을 확대해서 보면은 네. 유니콘 기업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4개에서 5개 기업이 탄생을 했습니다. 말 그대로 조 단위의 기업 가치를 받는 네. 스타트업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들이고, 그 스타트업들이 그러면은 얼마를 투자를 유치를 했냐? 네. 뭐 한국에서는 뭐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한 2,500억 정도 더 추가 투자를 했지만은 뭐 그 이상의 투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. 뭐 5천억 원, 뭐 조 단위 투자들이 휴머노이드랑 로봇 AI를 개발하는 회사 쪽으로 돈이 네. 흘러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어서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로봇 쪽도 지금 이제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좀 기대감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국면이다. 뭐 사실 연말에도 지금 이제 저희가 뭐 삼성전자 지분 투자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그 이전에도 계속 로봇 시장 관심이 우리나라에서도 커졌던 거는 네. 갑자기 또 오픈 AI가 휴머노이드 하겠다 뭐 네.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었고, 또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활용을 해서 뭐 계속 업데이트하는 영상들을 보여줬고, 네. 그리고 또 작년에는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애플이 또 뭐 가정용 로봇을 하겠다, 뭐 탁상용 로봇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, 뭐 중국에서도 뭐 BID 등등등 이제 여러 대기업들이 뭐 휴머노이드 사업 뭐 아니면 로봇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. 뭐 일단은 빠질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분야다 생각을 합니다. 로봇 산업에 특히 이제 주로 휴머노이드 쪽으로 조금 더 한정을 해서 로봇 산업의 패권 내지는 그 주도권 누가 가져가는지가 저는 약간 궁금한데, 예를 들면 정말 그 AI에 첨단을 달려서 이 상황들 잘 인지하고 판단해서 최적의 활동들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로봇 산업의 제일 주도하는 섹터가 될 거냐, 아니면 그 아무리 지능 뛰어나도 뭐 제대로 손으로 막 미세하게 만지거나 이런 거 잘 못하면 아무 소용 없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적인 게 그래서 뭐 모터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뭐 이 센싱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아진 그 하드웨어적인 게 뛰어난 데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그 패권을 가져갈 것이냐가 이제 저는 약간 좀 헷갈리는데, 네.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셀 거라고 보십니까? 사실 이제 뭐 결국 하드웨어가 이길 거냐 소프트웨어가 이길 거냐에 대한 이제 질문으로 이해를 했는데,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. 과연 진짜 뭐 하드웨어를 뭐 한국에서 따지면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앞으로 패권을 가져갈 수 있을까, 이제 네.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데, 사실 저는 진짜 뭐 되게 애매한 대답일 수도 있지만은 소프트웨어도 중요하고 하드웨어도 중요합니다.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데 전 다 대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네. 하고 있고, 이 로봇 시장이 지금까지 커져왔던 흐름들을 지켜보면은 어떻게 보면 2020년대까지는 하드웨어 기업들이 이 패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결국 네. 기계였으니까 로봇은 움직이고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 있다가 2020년 이후에는 뭐 구글이나 뭐 테슬라 이제 이런 기업들이 아니다, 로봇은 기계가 아니라 AI가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라고 네. 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로봇 AI라고 하는 분야들 뭐 LAM, 뭐 LBM 뭐 등등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오면서 이 소프트웨어 성능들이 올라가면서 네. 이제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패권을 가져가겠구나,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는데, 결국은 또 뭐 향후 5년 뒤, 10년 뒤에는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휴머노이드 하드웨어가 중요해질 거다. 네. 왜냐면은 뭐 일 내지만은 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축구 게임을 되게 좋아한다고 해요. 그래서 축구 네. 게임도 정말 잘하고 뭐 피파 이런 거 굉장히 잘하지만은 막상 또 축구장 필드에 나가서 뛰어보면은 뭐 속된 말로 네. 이제 공도 제대로 못 네. 차고 뭐 개발이라고 맞아, 하는 이제 맞아. 그런 모습들이 있듯이 네. 로봇도 똑같다.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손가락이 안 움직이고 다리가 내 맘대로 안 움직이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하드웨어적인 기술들도 당연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, 그리고 또 휴머노이드가 상용화 되려면은 지금 보틀렉이 걸려 있는 거는 뭐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컴퓨팅 파워 아니면 모터의 파워라든지 이제 하드웨어적인 요소들이 또 중요해지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네. 뭐 지금 단기간에는 오히려 소프트웨어가 유리하지만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하드웨어도 결코 놓고 볼 수는 없는 분야들이다. 네. 두 개 다 중요하겠죠, 당연히. 네. 근데 지금 뭐라고 딱 짚기는 조금 애매한. 하여튼 두 개 다 중요성이 뭐 하나가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아마 그렇죠.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럼 지금 CES 같은 데서도 계속 뭐 이렇게
소식들을 듣고 계실 거 아니에요. 네, 네. 거기에선 로봇의 어떤 기술이나 뭐 상품 같은 게 좀 주목을 받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? 이게 사실 저도 작년 그리고 재작년 CS를 갔었었어요. 이제 로봇 예. 로봇 담당자로서 또 이제 과거에도 사실 CS가 뭐 올해만 이렇게 로봇에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고 뭐 재작년 뭐 3년 전부터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이제 부스들 그러니까 섹터를 이제 그 이제 부스들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했었어 가지고 네. 그만큼 좀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갔었었는데 사실 또 막상 가 보면은 막 그렇게 볼 건 없었어요. 나 가면은 이제 뭐 청소기 로봇 네. 아니면 이제 웨어러블 로봇 저희가 생각하는 뭐 그런 휴머노이드나 네. 이런 기대감들을 가질 만한 아이템들은 이제 작년까진 많지 않았는데 네. 그래도 올해는 또 엔비디아가 이번에 킹노트도 했었고 그리고 엔비디아 생태계에 들어가 있는 여러 뭐 휴머노이드 기업들도 나가 있고 하다는 이제 이야기는 계속 듣고 있어서 약간 이제 올해는 그래도 조금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휴머노이드 뭐 첨단 로봇 분야들이 조금 이제 전시가 되면서 그 기대감들 더욱더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아, 작년 재작년도 크게 막 이렇게 눈에 띄는 막 눈 돌아가는 이런 건 별로 없었군요. 그렇죠. 뭐 작년에 그나마 이제 봐볼만 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삼성전자의 볼리 아니면 뭐 LG전자의 AI 에이전트 이런 가정용 로봇들 컨셉들이 나와서 아, 이제 돌아다니는구나 이제 요 정도에 멈췄었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쭉 들어보면 우리가 눈에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투자에 집중해야 될 곳은 앞서 제가 질문드렸던 게 돈이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. 새 투자를 우리도 같이 해야 되는 건데 네. 결국 그게 기반 기술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. 그 기반 기술 가운데 우리는 어느 쪽에 그럼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? 그러니까 로봇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 기업들이 어느 쪽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단계예요 지금? 일단은 우리나라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. 뭐 레인보우가 휴머노이드 하고 네, 다른 기업들은 부품도 하고 네. 어떤 기업은 뭐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산업용 로봇하고 물류 로봇하고 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휴머노이드랑 로봇 AI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네네. 제가 뭐 로봇을 이제 한 수년 동안 보면서 시장과 소통을 했을 때 뭐 협동 로봇 시장이 앞으로 커질 거다, 뭐 물류 로봇 시장이 커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크게 반응이 없다가 네. 이제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AI를 하니까 반응을 하는 거여서 결국 시장은 이쪽을 바라보고 있고 이쪽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한 가지 의문점 그 우리나라가 그 휴머노이드랑 로봇 AI를 진짜 할 수 있을까? 네.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니까 하길 바라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이 휴머노이드랑 로봇 AI는 뭐 한두 푼을 투자한다고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. 거의 네. 뭐 조 단위 이상의 투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또 우리나라의 그런 로봇 전문 기업들은 규모가 또 워낙 영세하고 하니까 그렇죠. 이제 그런 휴머노이드나 로봇 AI라고 하는 첨단 쪽을 너무 또 바라보기보다는 네. 예를 들어서 이제 엔비디아의 뭐 칩이라든지 네.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뭐 부품이라든지 이런 요소 기술들로 좀 공략을 해야지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을까. 어떻게 보면 일본이랑 비슷해요. 그러니까 일본도 최근에 이제 이 로봇 쪽에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게 네. 감속기 업체 네. 뭐 이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은 되지만은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라고 네, 하는 네. 회사가 거의 최근 한 달 수익률이 거의 80%까지 상승을 그래요? 했었고 네. 그랬던 이유는 결국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었는데 어쨌든 그 휴머노이드가 된다 하더라도 그 감속기는 똑같이 쓰일 거고 그 네. 감속기에서는 일본이 거의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으니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. 우리나라도 막 무작정 휴머노이드를 하겠다, AI를 하겠다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키 팩터들을 좀 공략을 해야 된다. 요즘 많이 질문 주시는 거는 그러면 이제 옵티머스 테슬라 옵티머스에 네네.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 아직 파악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. 뭐 들어가는 거는 거의 안 들린다. 거의 가능성은 낮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뭐 그나마 이제 뭐 언론 보도들 통해서 나왔던 거는 뭐 배터리 이제 요런 정도는 네. 접근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들을 계속 엣지를 닦아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테슬라의 그 옵티머스에 우리나라 부품이 거의 안 들어가요? 거의가 아니라 안 들어간다고 보는 게 아직은 무방하다. 물론 네. 테슬라가 이제 뭐 기술력만 있으면은 네. 부품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제가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들은 당연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공공연하게 나온 이야기들에서는 아직까지 파악된 부분들은 아니, 없다. 옵티머스에 들어간 수많은 그 관절 부품 얘네들은 다 어디 거예요 그러면? 일단은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머스크나 아니면 테슬라가 이야기하는 방향성들을 봤을 때 네. 내재화를 하는 방향성으로 가곤 있어요. 아 네. 테슬라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? 네, 액추에이터 이런 구동 부품들도 다 이제 과거에 처음 옵티머스 컨셉을 얘기했을 때부터 우리가 이제 이걸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게 되나 그게? 다른 로봇 기업들도 하니까 어... 테슬라라고 못할 거는 없다. 아니, 그리고 그러니까 일본의 그 수많은 그 정밀 부품 회사 같은 데들이 1, 2년 업력으로 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네. 정말 뭐 수십 년 동안 그 뭐
이해해서 겨우 지금 막 세계 최고 수준의 그 뭐 감속기니 뭐 이런 것들 만들 텐데 근데 테슬라는 그냥 그걸 지금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다고요? 만들려고 트라이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액추에이터도 되게 큰 단위다 보니까 이제 안에 네. 들어가는 요소들 뭐 볼 베어링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일본에서 사와서 쓸 수도 네. 있겠지만은 그런 완성 액추에이터를 엮어내는 건 또 테슬라가 하려고 하는 영역이기도 하다. 실제로 로봇 기업들이 보면은 뭐 일본의 유명한 환학도 그렇고 네. 뭐 야스카와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모터나 뭐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다 내재화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. 왜냐면 또 이게 뭐 로봇에서 차지하는 원가가 너무 크니까 네. 뭐 모터 감속기가 거의 뭐 40% 50% 차지를 하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슬라가 말하는 2만 불이라고 하는 가격을 또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부품에 대한 내재화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네. 중국에도 왜 그 휴머노이드 로봇도 막 발표하고 막 그러잖아요. 네, 네. 중국도 지금 로봇 수준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죠. 그렇죠. 네. 우리보다 더 가 있다고 봐도 됩니까? 일단 보여지는 거는 앞서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휴머노이드도 그렇고 뭐 상용화 가능한 로봇들도 그렇고 이제는 뭐 중국이 거의 다 1등을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. 아니, 우리가 그러면 앞서 있는 건 뭐 있어요? 로봇 분야에서. 예전에는 그래도 저희가 이제 기계적인 것들은 잘한다.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, 로봇팔. 예전 말고 지금. 지금은 냉정하게 말하면은 많이 뒤처졌다라고 보여져요. 그래요? 네. 아,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쓰이는 로봇들 보시면은 뭐 네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많이 보고 듣는 게 뭐 산업용 로봇, 물류 로봇, 뭐 네. 청소기 로봇, 뭐 서빙 로봇 이런 것들인데 네. 1등은 다 중국 기업들. 아 그래요? 네. 휴머노이드도 요즘 가격 뭐 때문인 건가요? 가격도 그렇고 성능도 괜찮습니다. 이제는 사실 중국의 로봇 청소기들이 더 비싼 경우들도 있어요. 그렇긴 하죠. 예, 근데 오히려 성능이 더 뛰어나니까 뭐 중국 걸 더 선택을 하는 기술력도 이미 움직임들도 중국이 있고. 더 훨씬 우리보다 앞서고. 네. 그러면 우리나라 로봇 기업에 투자할 이유가 뭐 있어요? 그래도 이제 결국은 근데 저희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. 네. 이 미국이랑 이제 중국의 기술 경쟁. 이제 사실 휴머노이드랑 로봇 AI에서도 그 경쟁이 굉장히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워낙 중국이 뭐 로봇도 잘 만들고 부품들도 다수 만들면서 뭐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 개발하고 부품 납품하기도 하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네. 뭐 다 사실 다른 섹터랑도 비슷한 부분들이다. 결국 이렇게 미중 간의 갈등들이 나왔을 때 이제 중국을 계속 이제 저희가 이제 배척을 하고 네. 하는 움직임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빈자리를 우리나라가 꿰차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기대감들은 계속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저도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예전에 뭐 로봇 기업들이 양산을 하려고 하면은 양산 기술들이 없으니까 왜냐면 로봇 기업들은 다 기술 기반의 회사들이니 네. 벤처 회사들이니 양산을 못하니 이걸 양산을 하려면은 다 중국에다 위탁 생산을 맡겼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는 그렇게 경쟁 속에서 이제 중국을 배척하는 움직임들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 제조 라인들을 네. 뭐 한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로봇의 밸류 체인에서도 중국이 이제 좀 이제 배척이 되면서 한국들이 그 중국들이 하던 것들을 네. 가져가는 관점에서 좀 볼 필요도 있겠다. 중국 기술력이 아무리 높아졌다고 해도 로봇과 같이 데이터를 확보하고 사용하는 그 기계에 중국 걸 쓸 수는 없다. 그렇죠. 그리고 한창 또 요즘 왜 그러세요? 왜? 아니 그러니까 중국을 미국이 막아줘서 그 틈에 조금 어떻게 뭐라도 해보자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? 안타깝지만은 네. 그것도 사실 맞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 결국은 지금 워낙 돈이 들어가는 양 자체가 다르니까 이 뭐 사실 저희 지문제도 나와 있긴 하지만은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 저희 휴머노이드 이번에 칩 네. 공개도 하고 하면서 또 이번에 젠슨 황이 작년에 GTC 2024에 이어서 또 휴머노이드들을 쭉 이렇게 영상으로 네. 깔면서 가운데 서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번에 나왔던 로봇들 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7개 회사가 중국 회사, 한국 회사는 하나도 없다. 이게 뭐 저희가 뭐 못해서 없는 것도 있지만은 네. 일단 거기에 내세울 게 없는 거죠. 중국은 근데 그걸 다 만들고 있고 그렇게 기술력이 올라가고 있고 하니 조금 많이 분발해야 된다는 게 사실 이제는 현주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현대차가 인수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거기는 좀 괜찮아요? 뭐 여기도 사실은 원래 하드웨어 기반의 회사니까 원래는 이제 저희가 로봇 하면 항상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네. 뭐 1등이다 기술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결국 지금의 로봇들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니 오히려 지금의 로봇 시장에서는
보스턴 다이내믹스보다는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더 우위에 있다는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근데 이제 다행히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니까 네. 최근에 원래 이제 유압이라고 하는 형태의 동력원들을 채택을 하면서 네. 굉장히 파워가 세고 다이나믹한 동작을 구현 가능한 그런 하드웨어의 최고봉을 계속 개발을 하다가 이제는 이제 그런 좀 제어가 어려운 유압보다는 조금 간편하게 제어가 가능하고 조금 이제 가격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전기식 네. 휴머노이드로 넘어가면서 또 이제 AI도 뭐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토요타 로보틱스 인스티튜트 그리고 엔비디아 이제 이런 주요 업체들이랑 협력을 하면서 지능을 좀 확보를 하겠다. 최근에 뭐 크리스마스 때도 여러 영상들 보여주면서 AI 기반에서 자율 동작들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잘 따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로봇주 투자를 하려는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로봇의 시대라고 하니까 나도 한번 로봇주 좀 투자해 볼까?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투자할 만한 회사가 있긴 있어요? 일단은 뭐 없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가 작년에 연간 전망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네. 굉장히 부정적인 톤으로 많이 이야기를 써놨어요. 네. 네. 근데 저희가 물론 로봇 살 거면 차라리 M7을 사라라고 제가 예.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도 드리긴 하지만은 뭐 해외 주식만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도 그 흐름들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으니 네. 국내에서도 이제 보긴 봐야 된다. 근데 이제 본다고 하면은 다 살 수는 없고 뭐 옥석 가리기를 해서 그나마 이 흐름들을 따라갈 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만 보자라고 이야기를 네. 드리고 있고 뭐 사실 옥이 뭐가 있어요? 어떤 옥이 있을 수 있지? 예를 들면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서 우리나라가 로봇 관련된 AI가 앞서가는 그런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렇죠.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으로도 우리가 뭐 특별히 지금 말씀 들어보니 뭐 중국보다 한 몇 년은 뒤처진 것 같은데 뭘 보고 우리나라 로봇 회사를 살 수 있을까요? 이제 저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로봇 전문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하기엔 사실 좀 어려운 시장이다. 아까도 네.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을 한두 푼 들여서 할 수 있는 네. 게 아니고 결국은 뒤에 뭐 대기업과 협력을 한다라든지 네. 우리나라의 이제 그런 자본력들과 좀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가능성들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뭐 사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를 네. 확대했고 뭐 지금까지 뭐 3천억 이상 이제 투자를 했고 앞으로는 더 많은 이제 돈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보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제일 많이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이제 네. 그런 상황들이다. 그래서 결국은 뭐 하나하나 아이템들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결국은 뒤에 이제 그런 대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가 요것도 좀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근데 그럴 것 같으면 그냥 테슬라 사는 게 안 낫나? 그러니까 그렇게 농담하셨다잖아요. 그래서 저도 제 자료에 보시면은 그래요? M7이랑 한국, 뭐 일본, 유럽, 미국 로봇 기업들의 시가총액 변화들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일 아웃퍼폼했던 거는 M7이었습니다. 그래서 결국 정말 이 로봇 시장을 긴 시각에서 뭐 10년, 20년 휴머노이드 로봇 AI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뭐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를 보는 게 그러니까. 더 적합할 수도 있다. 네.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뭐 실적이 올라가고 하는 것들은 또 현실 세계에 있는 로봇들, 뭐 산업용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니까 뭐 지금 사실 뭐 테슬라가 매출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. 네. 옵티머스에서는 네. 그러니까 매출이 나오고 펀더멘탈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레거시 로봇들, 그러니까 전통적인 로봇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도 맞다.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의 화나기나 야스카와도 지금 저희가 뭐 크게 관심은 또 안 갖지만은 이제 또 산업용 로봇의 사이클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들이랑 맞물려서 또 하나의 설비로서 쓰이니까 지금 이제 바닥을 찍고 또 업황은 반등을 하고 있으니 이런 식으로 또 접근도 가능하다.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. 자 오늘 로봇 이야기 저는 굉장히 좀 슬픕니다. 오늘. 그러니까요. 나는 옵티머스에 우리나라 부품 꽤 많이 들어가는 줄 알았어. 저도 알겠습니다. 아쉽습니다. 자 오늘 로봇 이야기 그러나 이 현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알아야죠. 그죠? 네. 알아야 네. 또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거니까요. 네.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연구위원이었고요.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봬요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